2022년 5월 29일 일요일 녹음되고 있는 만화클래식 120이 아니군요. 152편입니다. 오늘은 망가다 시간이고요. 오늘도 정다빈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쩌다 보니 또 이번에 일요일에 녹음을 하게 됐네요. 네. 제가 드디어 여러분 다빈님에게 지난 방송 어떤 방송에서 얘기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업데이트 된 내용에서 얘기했나? 업데이트 이미 됐을 거예요 아마. 제가 마파두부밥을 사드린다 그랬는데 맞아요. 이번 주에 금요일에 제가 먹었습니다. 마파두부밥을 사드렸습니다. 탕수육과 함께 사드렸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네네. 찹쌀 탕수육이었어요. 맛있었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시고 계세요? 여름에 더워서 잘 못 지내신다면서 이렇게 잘 돌아다니시네? 아직까지는 그래도 괜찮은데 6월 중순까지는 괜찮은데 7월부터가 이제 위기죠. 이제 이번 주에 저희가 얘기할 만화에 나오는 그런 날씨가 되면 이제 제정신 유지가 안 되고 그래도 진짜요? 네,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근데 그때 가면 이제 좀 방학 되지 않나? 네, 그래서 나갈 일이 많이 없죠. 겨울은 괜찮으세요? 저 추위를 안 타서 겨울은 딱히 상관없는 것 같아요. 겨울에 태어나셨나? 아니요, 저 7월생입니다. 이렇게 또 7월에 뭐 하나 갖다 바쳐야 된다는 걸. 아닙니다. 아니기는 뭐 이미 7월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제가 카톡으로 개인적으로 물어봐서 생일 언제인지 알아놓은 다음에 기록해 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쩌다 보니까 이번 주에는 지난번에 우리가 어떤 에피소드를 하나 녹음했는데 아마 이거 할 때 같이 네. 올라갈 거니까 텐마루에서 모든 것이 달라졌다 이거 함께 했었는데 제가 도무지 편집할 시간이 없어서 바쁘시죠, 요즘? 제 근황은 제가 요새 이제 제가 인스타 스토리 기능을 요새 처음 배웠거든요. 네. 그래서 많이 너무 올리시던데요? 재밌어가지고 제 근황을 이제 조금씩 올리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인스타에는 되게 그래도 정갈하게 그래도 제정신인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네. 텍스트 몇 마디 안 쓰고 딱 올리는데 이제 그 똑같은 사진으로 페이스북에서 이제 부악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거죠. 어쨌든 그러면서 올리고 있다 보니까 제 근황을 이제 많은 분들이 보시고 계실 텐데 바빠요. 네. 정말 바빠요. 그래서 그날 마파두부밥 사드린 날도 어디 명동에 특강 갔다가 네, 맞아요. 온다고 택시 타고 왔는데 늦어가지고 이미 주문돼 있는 저는 먼저 먹고 있었죠. 식은 볶음밥을 먹었던 하여튼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번 주에는 이거 다 편집해서 업데이트 할 테니까요.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자살클럽을 그리는 작가 남승현입니다. 네, 요번에는 다름이 아니라 제가 자살클럽 2권을 텀블벅 펀딩을 하게 되었는데요. 평소에도 만화 클래식을 즐겁게 듣고 있던 터라 이렇게 많은 독자님들에게 홍보를 하고자 이 자리를 빌려 나왔습니다. 앞으로도 자살클럽 만화를 계속 관심 가져주시고 만화 클래식도 많이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비님 오늘 함께 이야기해볼 작품은 무엇입니까? 오늘은 우루시바라 유키의 수역이라는 작품 얘기하려고 가져왔습니다. 전 처음 이 사람 이름 보고 욕하는 느낌이 들어서 계속 네? 읽었어. 우르시바라? 우루시바라 유키. 우르시바라? 그래서 근데 남의 이름 갖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안 되죠. 그런 느낌이 좀 들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충사란 작품을 아직 못 봤어요. 신기하죠. 인생 3회차인 다비님 봤을 때는 있을 수 없는 일일 수도 있는데 근데 의외로 안 본 사람 많아가지고 안 보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저희 아카데미에 있긴 있더라고요. 네, 종이책으로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되게 그림도 이쁘고 이래서 이게 충사도 애니메이션 나오지 않았나? 애니메이션 네, 되게 잘 나왔어요. 영화도 있었고. 영화는 모르는데 애니메이션은 재밌게 봤어요. 어쨌든 그래서 이게 유명한 작품인데 알고는 있었지만 안 보고 있었는데 또 이 작가의 작품을 제가 그럼 하나도 안 봤다는 얘기죠. 충사를 안 네. 봤다는 거는. 그래서 썬데이 덕분에 다비님 덕분에 이번에 또 본격적으로 이 작가에 대해서 조금 들어가 보는 시간을 가지게 될 것 같은데 우르시바라 유키의 뭐 충사란 작품도 있고 다른 작품도 있는데 이 수역이란 작품을 선택해 오신 이유는 뭔가요?
이 사람이 음. 말하신 이 그 대표작 충사로 되게 유명한 작가인데 이 네네. 만화처럼 2권, 3권 분량의 짧은 만화도 조금 그렸어요. 제일 최근에는 네. 고양이가 서쪽으로 향하면이라는 음. 에피소드식의 만화를 완결됐는데 고양이 나와요? 그쪽이 네. 그 아, 작품이 봐야겠네. 고양이가 들어간 만큼 좀 귀여운 느낌이라면 음. 이 수역은 좀 보다 차분하고 섬뜩한 느낌이 있는 그야말로 우루시바라 유키가 잘하는 스타일의 만화라는 느낌이고 또 배경이 여름이에요. 완전 한여름이라서 슬슬 계절감이 잘 맞지 않나 싶어서 또 골라봤습니다. 근데 이게 뭐랄까, 아까 얘기했듯이 방금 말씀하듯이 뭔가 그 사람의 섬뜩한 느낌? 차분하고 네. 섬뜩한 느낌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근데 저는 이 수역이라는 작품 보는데 조금씩 좀 복잡하다. 복잡하죠. 그리고 제가 읽으면서도 이거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예, 그래서 지금 스토리를 저희가 이제 그래도 간략하게라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네. 이게 뭐랄까 제가 정리를 못 하겠더라고 제대로. 어렵죠. 말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정확히 이해했는지도 모르겠고 뭔가 은연중에 내포하는 의미 이런 것들로 그냥 이루어진 컷들도 많고 이래서 그래서 우리가 이북으로 자주 사용하는 리디북스나 아니면 이제 그 검색하면 나오는 그 스토리 있잖아요. 그 책 판매를 위해서 네. 인터넷 서점들에 나와 있는 스토리 그걸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고 이 스토리는 간략하게 넘어갈게요. 충사를 그린 우루시바라 유키의 따뜻한 시선이 감싸는 물과 인간 그리고 추억의 이야기 계속되는 불더위로 수돗물 사용이 제한된 거리 수영 부지만 정작 물이 없어 다시 읽을게요. 수영부이지만 정작 물이 없어 부활동을 못하고 있는 중학교 수영부원 카와무라 치나미는 일본 이름 너무 어려워. 이 폭염 속에 쓰러져서 의식을 잃고 만다. 이윽고 눈을 뜬 치나미 앞에 펼쳐진 것은 깨끗한 물로 둘러싸인 어느 마을이었는데 다시 의식을 찾고 현실로 돌아오지만 그 마을에 대한 이상한 끌림이 치나미를 패럴럴한 여름방학으로 이끌기 시작한다. 라고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네. 맞는 말이죠. 여기까지 맞죠. 맞는 말이고. 네,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런 현실이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식을 잃었을 때 꿈 같기도 하고 뭔가 좀 아름다운 저승 같기도 하고 저승으로 가기 바로 입구 개찰구 같은 느낌도 네. 있고 하여튼 그런 곳에서 이제 한 소녀와 그의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 등이 오고 가면서 현실과 저승이 서로 이렇게 오가면서 교감하면서 벌어지는 스토리 그런 판타지라고 볼 수 있죠. 이 수역이라는 작품은 대충 그렇지 않나요? 네. 그렇게 설명하면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그 저승이라는 장소가 진짜 설명하기 어려운 지점이 있어서 분명히 이제 죽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장소인데 현재 시점에서 존재하는 장소의 과거 모습 그런 거를 무대로 삼고 있어서 설명하기가 어렵고 근데 보면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름답긴 하지만 저승 네. 같아. 네. 그런 느낌이 이승과 동시에 저승. 막 있어요. 그래서 뭐 어쨌든 그런 느낌이라서 그런 작품이다. 거기를 오고 가면서 이제 세대를 거듭하면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이제 판타지죠. 판타지를 풀어내는 그런 작품입니다. 판타지풍이라서 약간 에피소드를 길게 늘린 충사의 현대판이라는 느낌도 드는데 충사를 안 봐서 이거 이해할 수가 없네. 다음에 한번 보세요. 알겠습니다. 네, 충사가 되게 짧은 에피소드 안에서 압축적으로 어떤 기묘한 현상하고 그 현상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오는 이상한 느낌을 전달을 하는 시기라면 이 작품은 이제 비교적 호흡이 좀 길다 보니까 아무래도 충사보다는 한 방에 확 오는 게 덜해서 재미는 아무래도 충사보다 좀 덜한 것 같고 그래도 그런 다른 호흡으로 이 작가만의 장기를 보여주어서 저는 좋았고요. 조금 인상적이다라고 말할 만한 장면은 1권 후반부에서 누워서 카즈미라는 여학생이 자고 있는데 그 누워있는 방 안으로 물이 막 차올라서 그 안에서 맞아. 스미호가 막 헤엄치는 것 같은 장면이 나오는데 그 엄청 쎄하면서도 되게 아름다운 장면이라서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이 장면 되게 좋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이게 충사를 안 봤기 때문에 이 작가가 어떤 이게 작품마다 어떤 개성을 풀어내는지 그건 솔직히 제가 지금 말하기는 좀 그런 것 같은데 이 작품만에서 느낌을 좀 얘기를 하자보면 제가 너무 낡고 다른 사람이라 그런지 이 뭐랄까 이렇게
뭐야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느낌이 처음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뭔가 다른 세계를 저승이라고 꾸며놓고 하든지 다른 세계를 뭔가 판타지 세계로 보여주면서 이게 오고 가는 거면 괜찮은 것 같은데 이 뭔가 아까 말씀해주신 과거의 그 장소인 거잖아. 네. 그래서 이거는 뭐 기억인 거야 뭐야 근데 기억인데 얘는 여기서 왜 살고 있어 막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들이 좀 힘들긴 했는데 그리고 또 하나 그리고 굳이 용에 관련된 전설이 있었어야 될까? 맞아요. 그거 빼고 그냥 아까 했듯이 그런 폭염에 의해서 이제 가뭄에 의해서 이제 쓰러졌을 때 그 약간 미모한 상태 있잖아요. 그 네. 상태로 현실과 그런 이승과 저승으로 오가는 그 한 가족의 이야기, 패밀리 이야기 여기에만 좀 더 집중해서 보여줬으면 좀 더 깊이감 있게 인물들 다룰 수 있지 않았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저도 여기에는 동의를 하는 게 용의 전설이 이 작품에 약간 신비스러운 느낌? 그런 거를 배가시켜주는 거는 맞지만 이미 이제 현재와 저승을 꿈을 통해 막 의식이 잠들어 있을 때마다 오간다는 설정이나 배경 묘사 같은 거를 통해서 충분히 그 신비스러운 느낌이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용의 전설 같은 거는 없는 편이 조금 더 깔끔하지 않았을까? 깔끔한 게 무조건 좋다는 건 아닌데 그렇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저도 들었네요. 그냥 그 마을이 있는 그 거대한 호수 강이죠. 그 강이 예전에 뭐 용이 거기서 쉬고 계신다는 전설이 있어서 네. 그래서 그냥 어쨌든 거기 빠진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용에게 비는 뭐 이런 장면 나오는 건까지는 괜찮은 것 같은데 뭔가 전설이 고래와 이러면서 전설이 나오는 그 느낌이 저는 이거 없었어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뭔가 그리고 또 그런 생각도 좀 들었는데 이게 2010년대에 연재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요새 저는 좀 이상한 기분이 뭐냐면은 뭔가요? 좀 대사 길게 쓴 것도 잘 못 읽겠어. 이게 저만의 그건지는 모르겠는데 네. 제가 얼마 전에 무슨 그 공부할 게 있어서 그 오라사 나오키 몬스터를 보는데 제가 미칠 뻔했거든요. 보다가 내가 이걸 이렇게 재밌게 봤었다고 이러면서 똑같은 난데 근데 모르겠어요. 요새 이렇게 긴 대사를 못 읽겠더라고요. 다비님 혹시 그런 경험 없으세요? 저는 진짜 헌터 왕위 계승전 수준만 아니면 괜찮은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그래도 글 읽는 걸 편하게 하시는구나. 네. 그리고 사실 이 만화도 고저라고 해야 되나? 감정의 기복이 크지 않아서 그렇지 글이 은근 많은 편인데 많았다고. 저는 이제 그런 거를 감안해도 조금 몰입이 잘 됐던 게 이번 주에 날씨 때문에 초반에 날씨가 엄청 더웠기 때문에 맞아. 이 만화를 약간 계절감을 제대로 느끼면서 볼 수 있었던 것 같고 막 초반에 40일 내내 30도가 넘는 날이 이어진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어쩐지 막 요즘에 인도 폭염 뉴스도 나오고 그래서 그게 막 만화 속의 이야기만 같지 않은 것도 있고 또 이제 이 사람 만화가 눈에 되게 잘 보이는 그림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전달하려고 하는 거를 눈앞에 이제 막힘없이 펼쳐지게 하는 그런 그림 같아서 보고 있으면 이제 여기에 그려진 강, 그런 대자연하고 깊게 접촉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되게 잘 나와 있어서 그런 걸 보면서 조금 대사가 길지만 비교적 몰입을 잘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근데 역시 뭐랄까요 문학을 전공하시는 분은 다르네. 그쵸 그런 것도 있죠. 근데 이제 아까 그림 얘기를 해서 말인데 이 작화에 조금 단점이 있다고 하면 캐릭터들이 진짜 구별이 안 가요. 저 잘하는 편이거든요. 잘하는 편인데 이 만화 막 현실에서는 이제 나이 차이가 있으니까 누가 누군지 대충 구별이 가는데 맞아. 막 과거 회상이 들어가면 얘가 그래서 얘 이름이 뭐였지 하고 뒤에 막 봐야 되고 되게 헷갈렸어요. 이건 거의 중반 와서야 대충 이름하고 얼굴을 매칭해서 외울 수 있었어서 저도 되게 이거 헷갈렸어요. 공감되는 게 풍사는 아마 판타지물이라 캐릭터를 이렇게 뭔가 개성 있게 잡기 편했을 맞아요. 거예요. 옷이라든지 복장, 의복, 뭐 얼굴 이런 건데 이게 현대물이라서 뭐랄까 어쨌든 엄마의 어린 시절, 할머니의 어린 시절, 할머니는 좀 옷이 달라서 그러니까 그 시대 의복이 네. 다르잖아요. 그런데 엄마의 어린 시절과 이 주인공 여자의 이름 뭐였냐? 지나미. 네, 걔의 이야기 나올 때는 거의 구분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뭔가 딱히 설명이 없어. 응. 2화 끝하고 3화 시작되는데 갑자기 엄마 옛날 얘기 나와. 막 이런 식이라서 그런 지점에서 좀 힌트를 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방금 얘기 들으면서 생각해 본 게 작가 입장에선 이름으로 힌트를 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뭔가 매 그 상황이 바뀌었을 때 엄마의 어린 시절로 바뀌었을 때 그 부르는 그 친구들이 이상하리만큼 그 화의 주인공인 여자의 이름을 계속 부르는 장면이 앞에 좀 나오거든요. 네. 저는 그 장면이 작가 나름의 배려해서 준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걸로는 안 된다고. 안 돼요. 부족해요. 그걸로는 구별할 수 없다고. 그래서 글도 많고 이런 것 때문에 꾹 참고 보는데 좀 힘들었어. 그래서 대사 몇 개는 그냥 날리면서 읽고 대충 이런 뜻이겠네 이렇게 하고 날린 것도 몇 개 있고. 근데 좀 힘들긴 했는데 뭐 그렇다고 막 재미없거나 이런 건 아닌데 약간 그런 지점이 있었다. 사실 막 내용 자체에 대해서 크게 말할 게 많지는 않은 만화죠. 인상이 조금 중요한 만화라서. 그렇다고 내용이 또 아예 없냐 하면 그건 또 아니고. 치나미가 꿈을 꿀 때마다 거의 죽었다고 기정사실화된 삼촌하고 만나서 삼촌이 사는 과거의 고향에서 지내게 된다는 내용부터 점점 꿈하고 현실하고 과거하고 현재가 막 맞닿아가는 내용이라고 하면 될 것 같은데 이 내용을 되게 천천히 진행시켜서 사실 저는 제가 추천했지만 읽으면서 크게 막 재밌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여기서 재미는 이제 스펙타클한 재미죠. 네. 막 감정을 고조시켰다 내리고 이런 그런 일반적인 그 재미보단 다른 재미를 찾아야 된다는 거죠, 이 작품은. 장면에서 찾으면 좋은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인상이 중요한 만화니까. 그래서 여쭤보는데 혹시 기억에 남는 장면 아까 제가 말한 거 말고 또 있으신가요? 그 자기가 좋은 거 딱 가로챈 다음에. 네. 저는 이 만화 본질이랑은 좀 다른 장면일 수 있는데 그 2권 초중반쯤에 나올 거예요. 가뭄이 너무 심해져서 이제 댐이 다 말라가지고 그 댐이 만들어진 게 예전에 사람들 살던 마을을 이제 다 이제 이사 가게 한 다음에 거기 댐을 지은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물이 다 녹아서 없어진 장면? 그래서 옛날에 살았던 그 마을 사람들의 집이랑 사당 이런 것들이 다 보이잖아요. 잠겨있던 집들이 이제 댐이 말라서 보여지는 장면이 있잖아요. 네. 기억나세요? 네네, 기억나요. 근데 그 장면이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장면은 이 작품이랑 연관돼서 뭔가 딱히 생각이 온다기보다는 저럴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이 주변의 환경의 모습이 과거엔 분명 다른 모습이었을 것이고 그리고 뭔가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살면서 다른 드라마들을 이 안에서 서로 내포하고 뿜어내면서 생활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 장면에서는 좀 인상적이었다. 그래서 이제 호숫가 가면 왠지 이 호숫가 갔는데 만약에 이 작품이 생각났어. 그러면 이제 그런 생각 들 것 같아. 이 밑에 뭔가 잠겨 있을 수도 있겠지? 집 같은 것들이. 나 보물 이런 건 관심 없고 집 이런 것들이 잠겨 있을 수도 있겠지. 그럼 거기는 예전에는 거기 살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이런 생각을 한 번쯤 하게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다비님 이거 질문해 오신 거 보니까 아까 얘기했던 거 말고 또 인상적인 장면이 있으신가 봐요. 있었어요. 제가 기억에 되게 남았던 게 진짜 맨 마지막에 이제 모든 게 다 정리가 되고 이제 후일담처럼 보여주는데 치나미네 할머니가 치매가 와요. 그래서 맞아. 스미오라는 치나미네 삼촌이 이제 죽었다는 사실을 믿고 자꾸 스미오가 어디 갔지 어디 나갔지 하고 찾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되게 인상적이었던 이유가 사실 그래도 단란하게 끝낼 수도 있었던 만화인데 마지막에 그 장면을 보여주고 현실을 살아가는 그 가족들의 마음 안에는 언제나 그 스미오가 살고 있는 그 물의 풍경이 있다는 걸 보여줘서 조금 음울한 분위기로 매듭을 짓는 게 인상적이었어요. 그렇게 끝내는 방식이. 그러니까 이거는 장면이 인상적이었다기보다는 그 상황을 인상적이게 읽으신 거네요. 근데 저는 그냥 이거 방금 들으면서 생각된 건데 약간 그랬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작가가 이 작품이 어쨌든 현실 기반인데 판타지 요소가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판타지 들어가면 이제 사건 위주에서 이야기가 전개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 작품이 하나의 그냥 해프닝으로 끝나버리는 작품처럼 보이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방금 들었어요. 그러니까는 뭔가 결국에는 살아가는 것 자체, 삶이라는 것 자체, 사람을
죽었다는 사람을, 그러니까 사라진 사람을, 없어진 사람을 잊어가는 과정,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억하고 어떻게 앞으로 계속 살아갈 것인가, 이런 문제에 좀 더 초점을, 그냥 드라마에 초점을 맞추고 싶은 건데, 뭔가 판타지 요소, 본인의 취향이 그래서 그런지 판타지 요소가 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드라마보다는 어떤 사건의 해프닝 이런 걸로 강조하고 끝날 것 같아서 그런 지점을 마지막에 좀 넣은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방금 질문 듣고 나니까 갑자기. 그렇게 음. 읽었다고 하면 이 작가가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제가 그래도 준 평론가 아니겠습니까? 평론가는 아니지만 네, 어쨌든. 음. 또 이제 음. 이 만화의 또 재밌는 요소가 저는 목차라고 생각했는데 한자 소제목이 되게 자주 등장하는데 그중에 있는 단어를 차용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또 드물게 자기만의 단어를 조합해서 쓰는 경우도 있어요. 이권 목차 중에 수합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네. 보면 이게 일단 저희 우리말에는 없는 단어거든요. 그리고 일본어로도 수합이 없어요? 아, 우린 수압이구나. 수압. 수합이니까 수합은 없는 뭐지? 말인데 보면 이제 이 사람이 만화에 들어갈 말을 되게 많이 골라서 고심해서 쓰는구나 그런 거를 이런 목차에서 느꼈고 수역은 이제 단편과 중편의 사이에 걸쳐 있는 그런 만화다 보니까 티가 그렇게까지는 안 나는데 그래도 읽다 보면 등장인물들이 하는 대사를 진짜 아무런 거리낌 없이 읽고 넘어가게 되는 거를 뒤늦게 제가 발견을 해서 판타지스러운 소재가 나오고 또 배경 설정도 조금 현대물이지만 완전 막 스마트폰 쓰고 막 비행기 날아다니고 이런 시대보다는 약간 뒤처진 시대거든요. 그래서 조금 약간 전에 자기적으로 있던. 느껴질 수 있는 대사가 나올 법도 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음. 모든 대사들이 되게 술술 걸림이 없이 넘어가게 되는 걸 보고 이 사람이 대사를 진짜 고민해서 잘 썼구나 생각을 했고 이거는 사실 충사를 보면 이게 길기 때문에 더 잘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윈님은 수역이란 이 말 들었을 때 무슨 생각 드세요? 어차피 단어 얘기를 좀 했으니까. 수역, 저는 그건 줄 알았어요. 물이 거슬러 간다. 거스를 역자 쓴 줄 알았어요. 나는 근데 물속의 아니더라고요. 정거장 이런 생각했어요. 그것도 말 되네요. 그러니까 뭔가 저는 그래서 처음에 이제 표지만 보고 수역 이렇게 돼 있을 때는 그 물속에 얘들끼리 뭔가 노는 그 핫스팟이 있나? 그리고 얘들이 뭐 알고 보니까 얘들은 뭐 물속에서 오래 숨을 쉴 수 있나? 라는 생각이 처음에 좀 들었고, 그리고 중국 갔을 때 약간 처음에 용의 전설 나오면서 이거 애가 계속 그 물에 끌리는 장면들이 네. 초반에 나오잖아요, 일본에. 그때까지도 수역이라는 말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얘들 결국 쉐이브 워터처럼 물속에 들어갈 것 같다. 그러니까 물속에서 사는 이야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그 현실이 너무 팍팍하거나 현실이 뭔가 힘들어서 차라리 여기서 떠나서 그 물속에서 살아가는 이야기로 꾸미려고 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저는 물속의 정거장, 물속에 사는 곳, 핫스팟 이런 느낌으로 읽긴 했는데, 근데 아까 말씀 주신 그 내용도 근데 저도 읽으면서 크게 이상하다고 생각은 느끼지 않았는데, 이제 듣고 보니까 저는 근데 아마 제 감각은 다비님이랑 감각이 다르지 않겠어요? 다비님은 근데 한자나 일본어 관해서 관심이 많고 또 잘 읽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네. 읽으면서도 이게 평소에 쓰는 말이다, 안 쓰는 말이다 이렇게 알면서 보시지만은 난 그런 거 몰라. 나는 그냥 읽었어. 그냥 쭈르륵 읽는데 별로 그거 읽는데 힘든 지점은 없었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거는 아마 다비님의 굉장히 뭐랄까 주관적인 해석이지 않을까. 라는 제가 생각이 그런 좀 드네요. 쪽을 조금 남들보다 조금 민감하게 감지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고 근데 이거는 사실 조금 공감을 하실 것 같은데 내용 면에서 제가 좀 걸렸던 게 치나미가 스미오 삼촌을 너무 애틋하게 생각해서 그 점이 살짝 그랬거든요. 아무리 막 버려진 시간을 살아가는 삼촌이고 핏줄이 이어져 있다고 해도 사실 그 꿈꾸기 전에는 완전 모르고 있던 사람이고 또 이 치나미가 원래 세계로 못 돌아갈지도 모를 수 있는 상황에 직면을 하는데 그때 그럼 그냥 여기 스미오 삼촌이랑 같이 있어야겠다 하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장면을 보고 치나미가 얘 왜 삼촌이랑 이 세계를 왜 이렇게까지 애틋하게 생각할까 하고 되게 의아한 지점이 있었어요.
뭐 생각에 따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이 치남이란 친구가 현실에서 네. 좀 과혹한 삶을 살고 있었다면 얘기가 될 수 있지. 나 여기 남을래라는 게. 근데 그것도 아닌 것 같아서. 네, 그게 일단 안 드러나 있고, 음, 치남이라는 캐릭터가. 음, 할아버지나 막 할머니나 엄마 같은 경우에는 과거사가 드러나니까 음, 아무래도 성격적인 게 드러나서 유추가 가능할 것 같은데, 치나미 캐릭터는 성격적인 부분이나 자아상이 제대로 안 드러나 있어가지고 더 음, 이해가 안 됐던 게 있고, 음. 그래서 처음 봤을 때 뭐라는 거야 했는데 지금은 그냥 아, 성이 무섭다 음, 하고 넘어갈 수 있게 되기는 했어요. 그래서 음. 사실 치남이라는 캐릭터를 조금만 더 보여줬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이 작품이 보면은 캐릭터들이 모든 캐릭터들이 감정선이 비슷하거든요. 네, 저는 그렇게 그쵸. 느꼈어요. 그래서 뭐랄까 좀 그걸 만약에 잔잔한 분위기를 조금 해칠 수 있지만 만약에 할머니가 보면 거의 지고지순하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행동 때문에 그 행동 때문에 자기 오빠가 죽었다는 것 때문에 어릴 적부터 그런 할머니의 행동 이런 것 때문에 약간 신경질적인 성격을 가지고 성장하게 된 엄마의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었어요. 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좀 뭔가 신경질적인 원래는 그러고 싶지 않았지만 어쨌든 환경이 그래서 그렇게 성격을 가지게 된 엄마가 사춘기 소녀인 이제 치남이 그 네, 친구에게 뭔가 폭언까지는 아니지만 뭔가 이 친구가 현실에서 답답하게 느낄 수 있는 뭔가 이렇게 쪼여움 이런 거 있잖아요. 중고등학교 시절에 네,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계속 반복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아버지가 좀 나쁜 사람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뭔가 돌아가고 싶지 않았던 그런 지점들을 만들어주면 충분히 그 나이에도 여기서 수역에서 그냥 살래라고 얘기할 수 있는 뭔가 납득할 만한 근거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보면 아시겠지만 다들 너무 착해. 맞아요. 다들 아껴주고. 그래서 그런 느낌이 있었고 또 할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그 전쟁을 겪고 왔다는 트라우마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 초반에 나오는 거. 그 전쟁에서 어쨌든 살아 돌아서 결혼한 거니까. 그래서 트라우마 겪은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좀 고약해지는 지점이 있어요. 현실을 살다 보면. 그리고 막 자기를 뭐 패배자처럼 느끼고 트라우마 이런 것도 많이 겪고 이러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캐릭터로 조금 할머니를 힘들게 하는 전쟁을 통해서 이 사람이 좀 바뀌어서 돌아온 그런 캐릭터인데 나중에 수역에서 이렇던 아들과의 딱 만나는 순간에 변화를 겪는다든지 이러면은 캐릭터들이 좀 음, 입체감이 살죠. 그런 식으로 좀 더 그런 재미를 활용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왜냐면 이게 그냥 현대물로만 쭉 이어지는 게 아니고 판타지 요소가 섞여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사건 그리고 감정의 기복 이런 것들이 좀 있어줬으면 좋겠는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도 네, 이제 다비님처럼 비슷한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런 지점에서 좀 아쉽다. 그런 것만 조금만 더 했어도 재밌었을 텐데. 그러니까 음,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재미, 다이렉트한 그런 재미가 더 있었을 텐데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습니다. 저도. 저 뜬금없이 상관없는 질문이 하나 떠올랐는데, 네. 꿈에서 이제, 꿈이 아니도, 꿈에서 스미어 같은 애가 나와서 용의 구슬이나 용의 구슬만큼 비슷하게 좀 귀중해 보이는 음. 물건을 준다. 그러면 그러니까 대대로 받으실 건가요? 내려온 반지 뭐 이런 거지. 네, 음. 귀중품. 받으실 건가요? 저는 근데 남의 물건을 탐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안 받을 것 같은데 만약에 그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에피소드처럼 내가 호감 있는 사람이 전쟁이나 뭐이 만화로 치면 아까 여자들은 이제 도시나 읍내로 나가서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하러 나간다고 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무슨 그런 상황이 있어서 나한테 우리 집에서 제일 귀한 건데 이걸 너한테 줌으로써 내가 음, 다시 널 찾으러 올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증표로 남기고 갈게 이런 식이었다면은 이제 뭐 받겠죠. 대신 이제 얘기하겠죠. 2년 이상은 못 기다린다. 마지노선인가요? 네, 그러니까 모르겠어. 한 1년 반에서 2년 정도까지밖에 못 기다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지 않을까 싶은데 저런 식으로 그냥 귀하니까 너 가져 이러는 음, 거면은 별로 크다. 돈을 줘도 딱히 안 받을 것 같아요. 그, 저는 반대로, 다비님은 이 질문 하신 이유도 있을 거 아니야. 네. 아니,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긴 했는데, 음, 제가 호감이 있는 상대가 그렇게 말하면서 부탁하면 오히려 안 받을 것 같고, 왜. 차라리, 차라리 아니, 그냥 기다리라고 하면은 기다리겠지만, 음. 물건을 받지는 않을 것 같은?
근데 반대로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준다고 했을 때, 아, 이거 맡아도 별 문제가 안 생기겠다 싶으면 받을 것 같아요. 왜? 별 재밌다 생각이 안 갑자기. 드니까. 어? 네, 재밌어 보이니까. 별 생각이 안 들고 재밌어 보이니까. 아니 근데 만약에 정말 사랑해. 근데 뭐가 네. 이유가 생겨가지고 좀 떠나 있어야 돼. 그러면 그걸 그래도 내 마음이라면서 주면은 받을 수 있잖아요. 부담돼요 그게? 부담이라기보다는 음. 그거를 보면서 생각하는 걸 별로 안 하고 싶을 것 같아요. 그 물건을 보면서. 신기하다. 그냥 이제 아예 잊혀진 존재로 잊어버리고 사는 거야 그러면? 생각은 하는데 그런 게 이제 저한테 들어오면 아무래도 보면서 음. 자꾸 꺼내볼 것 같거든요. 받은 거를. 그래서 그러라고 애초에 주는 거잖아. 네, 그 가능성을 차단하고 내가 하고 싶을 때만 생각한다. 이런 그러면은 느낌이죠. 그런 거 없으면 만약에 2년 있다가 오면은 감정이 다 사라져 버리면 어떡해. 그럼 어쩔 수 없는 거긴 하지만 네, 어쩔 수 없죠. 너무 슬프다. 네, 독특한 분이에요 하여튼. 네, 저는 이 작품 같은 경우는 뭔가 그래도 서사를 이렇게 꾸며 나가는 지점에서는 좀 아쉬운 점이 있지만 네. 그래도 그림 보는 맛이 있는 것 같아요. 좀 시원한 맛 그런 것들도 있는 것 같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방 안에서 올려다본 천장 그 바다 장면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래픽적으로 이 주인공인 이름 또 까먹었다. 치나미가 겪고 있는 어떤 것들 체감시켜 준다는 거 그런 것들도 되게 좋았고 그러니까 막 못 볼 만하거나 막 재미없어 이런 만화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아니에요. 그냥 시간 아깝지는 않은 그런 만화. 그리고 뭐랄까 이 작가가 이거 말고 충사란 작품도 있고 그리고 아까 고양이 나오는 작품 뭐라 그랬지? 고양이가 서쪽으로 향하면 그런 것도 이제 같이 보다 보면은 이 작가가 이게 이 사람 스타일이구나라고 네. 이해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또 그게 또 재밌어지거든요. 맞죠. 네, 그런 식으로라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다비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기묘한 장면이나 자꾸 기묘하다는 표현을 조조 좋아해서 자꾸 아니 그게 중독된 아니고 거예요. 나는 이 기묘라는 작품 보면서 단어에. 뭔가 그러니까 그냥 기묘하다라는 생각이 든 장면은 잘 없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게 좀 신기해서 이 작품에는 조금 덜한데 충사에는 많아요. 충사에는 많고 어떤 자연에서 오는 압도적인 느낌을 부여해줄 수 있는 풍경을 되게 잘 묘사하는 작가이기 때문에 어쨌든 보면 어느 정도 좋은 충격으로 다가오는 장면들이 분명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이 수역 같은 경우에는 분량도 그닥 안 길고 그래서 이맘때 추천하고 싶은 만화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서 딱 적당하고 좋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이거를 제가 빨리 편집해서 올려야 될 텐데 이 더위가 있는 네. 시간 동안에 저도 어차피 여름에 계속 한번 더워지니까. 여름에 보기 괜찮은 작품이라고 저도 생각했어요. 그래서 덕분에 좋은 작가 알게 됐고 그리고 전 충사 아마 조만간 볼 것 같은데 네, 강추드립니다. 충사 제가 만약에 다 읽고 나면은 그것도 한번 하시죠. 근데 충사는 다 읽을 것도 없고 그것도 에피소드식이라서 그냥 보고 이 에피소드 괜찮은 것 같다 본 것 중에 이렇게 얘기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우르시바라 유키의 수역 함께 얘기를 해봤습니다. 네. 오늘 일요일 저녁 밤늦게 녹음하다 보니까 둘 다 힘이 없는 것 같아요. 조금 그죠? 오늘 어디 다녀오셨어요? 일요일인데 주말인데 뭐 하셨습니까? 주말이라서 아침에는 알바를 하고 잠깐 친구 집에 다녀올 일이 있어가지고 네. 하기 직전에 급하게 도착해가지고 텐션이 조금 낮은 감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요. 근데 뭐 우리 항상 텐션 낮잖아. 그래, 다른 사람들도 들으면서 근데 네. 나 이번에 이번에 그 사교 클럽에 오신 분이 원래 알던 분이었는데 그 에디터 일하시는 분이 네. 그분이 만화 클래식을 들으실 줄 몰랐어요. 조조 편 들으셨다고 했죠. 근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이 방송을 몇백에서 몇천 명이 듣는데 내 주변 사람들이 안 들을 거라고 생각했던 내 자신이 너무 이상한 거야 이때까지. 그러니까 왜 안 들을 거라고 생각하셨나요? 그래서 나 주변 사람들 얘기 그냥 여기서 막 했거든. MSG 치면서 이때까지. 네. 속으로 다들 이 새끼가 이러면서 생각하고 있는데 말은 안 하고 있는 거구나라는 거를 이번에 깨달아서
이제 앞으로 말 조심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네. 했습니다. 오늘은 우루시바 유키의 수역 얘기를 해봤고요. 다음에 저희 또 기회 되면 충사도 한번 얘기해보죠. 한번 네, 얘기해보고 싶은 좋습니다. 지점이 있는 것 같아. 이 사람이 계속 이런 식으로 만드는가, 음, 이런 식으로 만드는 스타일인 거고, 아니면은 뭔가 이 작품에서 그런 게 아니었다면 이 작품은 그 사람의 실수가 조금 있는 거고. 네, 알겠습니다. 2022년 5월 29일 일요일입니다. 만화클래식 152편 녹음이었고요. 오늘도 정다비님과 함께 했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랬어.